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란 없다. 2026년 1월 현재 S&P 500 지수는 6,900선 근처입니다. 2009년 3월 저점은 677이었습니다. 대략 10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이런 숫자를 보면 부러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하나? 바로 이런 시기가 내 원칙을 시험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있는지,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을 장치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하나 장담할게요. 시장 타이밍은 누구도 꾸준히 못 맞춥니다. 경제 뉴스나 경제 유튜브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곧 폭락이 온다고 하고 누군가는 더 큰 호황이 온다고 말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하지만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걸 알 수 있다면 2번을 연속으로 맞춰야 합니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아야 합니다. 한 번은 운 좋게 맞힐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반복해서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 달은 회식도 있고 경조사도 있어서 지출이 많을 것 같으니 아끼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지출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죠. 갑자기 차 수리비가 나가고 갑자기 병원비가 생깁니다. 이런 건 정확한 타이밍이 없어요. 시장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흔하게 겪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고점 같아서 팔았는데 다시 올라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이 쉽게 안 나갑니다. 이미 팔았는데 더 비싸게 사기 싫어요. 그러다 기회를 놓치고 고민하다가 결국 더 늦게, 더 비싼 자리에서 삽니다. 타이밍은 사람을 멈추게 만듭니다. 시장은 올라가기만 하지 않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죠. 어쩌다 조정도 폭락도 옵니다. 이건 이상현상이 아니라 정상이고 과정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과거 차트를 보면서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껄껄껄 하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를 알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판단이 흐려져 행동을 망칩니다. 2011년 이후 시장은 약세장을 지나 역사적인 장기 강세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기준으로 시장은 2011년 대비 450%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19 폭락과 2022년 약세장까지 모두 거친 뒤 회복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의 흔들림입니다. 그 흔들림이 무서워서 붙잡아야 할 때 팔아버립니다. 이건 두려움의 저주입니다. 우리 일상도 비슷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뉴스에 집값 얘기가 나오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투자가 그래요. 불안이 판단을 대신하면 장기적으로 손해 확률이 커집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 사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계속 버틸 수 있나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이 너무 고점 같아요. 곧 폭락이 오면 어떡하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야 할까요? 초보라서 너무 무서워요. 이 감정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두려움과 탐욕입니다. 두려움은 잃기 싫은 마음, 탐욕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운전대를 잡을 때예요. 두려움은 투자를 미루게 만들고 두려움은 작은 하락에도 팔게 만듭니다. 팔고 나면 잠깐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오르면 더 괴롭기만 합니다.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또 두렵습니다. 이런 감정이 반복됩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폭락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오겠죠. 여러분이 투자하는 수십 년 동안 작은 조정은 수도 없이 반복될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장기 투자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자산이 반토막 나도 나는 계속 갈 수 있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계좌가 반토막이 됩니다. 그때도 같은 금액을 계속 넣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해야 장기 투자가 됩니다. 불가능하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비중을 줄이고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무덤덤하게 버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30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 시간은 최소 60년입니다. 1965년 첫 거래일 다우지수는 869였습니다. 2026년 첫 거래일에 4만 8천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한 순간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길게 보면 시장은 항상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부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 자산이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반토막 그 이상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도 버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추가 질문이 생깁니다. 폭락이 올 걸 알면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이미 투자 중이면 팔고 다시 사면 되지 않나요? 앞에서 말했죠.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S&P 500이 고점이라고 칩시다. 그럼 안 사고 싶겠죠.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만 한다면 언제 들어갈까요? 10% 하락하면 들어갈까요? 20% 하락이면요? 5,600선까지 기다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게 조정이었다면요? 시장이 다시 올라가면 또 못 삽니다. 반대로 진짜 폭락이면요? 3,000선 근처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기다리고 싶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매혹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을 가만히 묶어둡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돈이 가능한 빨리, 가능한 오래 시장 안에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하면 흔들립니다.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버텨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생활비와 비상금 투자금을 나누고 정해진 날에 자동 이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을 합니다. 자산 배분은 안전벨트 같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한 종류의 자산만 들고 있으면 흔들립니다. 하락장에서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안전자산만 들고 있으면 물가가 오를 때 내 자산이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을 섞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과 현금성 자산을 섞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조합인가? 비율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지만 나의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부의 창출 능력은 그야말로 숨막힐 만큼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늘 투자하든 미래 어느 시점에 투자하든 앞으로 50년, 60년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좌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과정이며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 당신을 비롯한 모든 이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은 없습니다. 시장 타이밍은 누구도 못 맞춥니다. 시장은 올라가는 동안에도 반복해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가 아니라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내 답은 우선 아니요,입니다. 자신의 자산이 반토막이 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 추구하는 보상과 함께 따라오는 위험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결국 결정은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투자란 올인하는 식의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수익만 포기한다면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내가 반토막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산 배분으로 흔들림을 줄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굴러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버팁니다. 코스피나 나스닥, S&P 500 지수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는 요즘입니다. 마음이 많이 싱숭상숭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생각은 접어두시고 각자 자기가 설정한 계획대로 밀고 갑니다. 마운자로 김 과장은 여러분이 언젠가 마주할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운자로 김 과장이었습니다.